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증시가 보합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는 그대로 1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직투 계좌 역시 마이너스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QLD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며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는 지난번 하락으로 60일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60일선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4일차까지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줍줍하면 5일차 분할 매수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는 정말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매수 타이밍이 왔었는데요. 드디어 지난주 60일선에 닿았고 어제 5일차 분할 매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또 보합 마감했습니다. 다들 재미없고 지루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계좌도 그대로, 주가도 그대로. 이게 무려 한 달 이상 같은 위치에서만 행보하니까 점점 안 보게 되고 하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 급등주, 위험한 중소형 은행에 매수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불리려면 재미없고 지루한 구간을 꼭 지나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더 이상 횡보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새로 생긴 상승 추세로 바라보자면 결국 지금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전히 추세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를 쉽게 뚫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강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말이죠. 어제 저녁에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다 라는 영상을 급하게 만들어서 공유드렸는데요. 간단히 이 소식에 대해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면 쉽게 말해 골칫덩어리 하나를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폐쇄하고 JP모건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JP모건은 1730억 달러 규모의 대출도 껴안고 920억 달러 규모의 예금과 300억 달러 규모의 유가 증권을 인수합니다. 대신 JP모건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바로 부동산 대출이나 상업용 대출일 텐데요. 이에 대해 80% 손실 보상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이번 인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우리를 포함해 다른 은행에 인수를 권했다 라고 말이죠. 즉 정부 역시 위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 위기가 찾아오면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게 바로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급반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내일 모레 발표될 금리 결정에 있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장애물이었는데 이 장애물이 해결되게 되면 연준은 예상대로 25bp 인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줄어들게 되고 말이죠. 현재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목요일 새벽 3시에 연준의 금리가 발표되고 30분 뒤 3시 30분에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현재 5월 25bp 인상이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파월이 금리 동결에 대한 힌트를 주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6월에도 또 25bp를 올리게 될 것인지 이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금리 인상이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건지를 체크해봐야 하죠. 이에 대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힌트를 줬는데요. 이번 주에 금리를 25bp 인상할 예정이며 아마 금리 인상 중단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라는 힌트를 줬다는 겁니다. 즉 이번 FOMC에서는 25bp 인상하고 앞으로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금리 인상을 이제 끝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25bp 인상조차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준이 보는 데이터 지표들은 너무나도 늦은 후행 지표라고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며칠 전 연준이 보는 데이터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고 말하며 이미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 교수 역시 현재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경제 둔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70%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미 꽤 높은 금리까지 올렸다. 이제는 지켜봐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25bp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왜냐면 어제 발표된 미국 ISM 제조 PMI가
예상치를 상회한 47.1%로 발표되었으며 화면을 자세히 보면 보이겠지만 미세하게 상승으로 꼬리가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경제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덜 위축되고 있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덜 위축되면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또 꿈틀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결국 이번에도 5월 4일 목요일 새벽에 2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애매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5월 4일 목요일 새벽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새벽 5시 이후 시장이 끝나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3시와 3시 30분에는 금리와 파월의 기자회견을 봐야 하고 새벽 5시 이후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를 봐야 하죠. 현재 나머지 빅테크들은 너무 잘 버텨주었습니다. 적어도 급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말이죠. 과연 이번에 애플은 어떤 실적 발표를 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실적 발표를 미루었다는 점에서 좀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동안 빅테크의 실적 발표들을 봤을 때 예상치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건 목요일에 발표되는 것을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 핑계가 나타날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재료입니다. 옐런은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한 달 뒤인 6월 1일 안에 디폴트가 발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세금 수입을 검토해봤는데 이 세금 수입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거나 적용을 유예하지 않는다면 빠르면 6월 1일까지 디폴트가 발생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들려오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메카시 하원 의장에게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채 한도 이슈로 시장이 하락하면 매우 좋은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도 높고 은행 위기, 상업용 부동산 위기,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위기까지 굳이 더 악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현금을 빠르게 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또 웅줍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국 증시 그 자체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투자 자산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강남 부동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서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자산 중 하나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재미없고 지루한 구간을 이겨내 2030년까지만 보유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실 겁니다. 결국 미국의 증시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2030년에도 이 종목들이 이 가격에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는 예상조차 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불려주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무조건 이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공포와 욕심만 컨트롤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느덧 마이너스 40%까지 폭락했던 제 계좌는 곧 양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이너스 7천만 원까지 내려갔던 제 계좌는 곧 양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마이너스 40%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7천만 원에서 했던 행동은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닌 용기를 가지고 웅줍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모으다 보니 결국 증시는 공포를 타고 오르기 시작하며 계좌 양전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겁니다. 만약 또 하락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웅줍을 통해 평단가를 낮추고 상승을 기다리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조금만 힘내서 기다리면 어느새 여러분 계좌 수익률 100%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함께 버텨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